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프링크의 고경민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AI 스타일링 솔루션이라는 좀 생소한 영역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본 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양궁에 대한 건데, 최근에 이제 초거대 AI 기술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사람이 만약에 로봇 양궁사랑 게임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드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AI 기술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가르쳐 주면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퀄리티가 좋지 않더라도 양이 많으면은 학습을 해냅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거대 AI 같은 그런 AI 기술에 데이터가 노출되는 순간 게임은 끝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혹시 이 회사를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허깅 페이스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프로진된 상황에서도 시리즈 C인가요? 투자 유치를 했고, 원래는 감성 챗봇을 만들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망했던 스타트업입니다. 망한 이유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도저히 우리는 저 기술을 따라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딥러닝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조치들이 없을까? 왜냐면은 한번 활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소요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다 빌드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어 처리를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처리, 뭐 띄어쓰기라든지 형태의 분석이라든지 그런 전처리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바로 10만 개 이상의 빌드업이 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허깅 페이스는 이런 10만 개 빌드업이 되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전처리 시장을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진출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피봇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무료로 빌드업을 하기 위한 전처리 모듈을 깔고 유료 전환을 하고 바로 매출이 한 110억 원 정도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허깅 페이스의 이제 핵심은 모든 딥러닝 모델들을 빌드업을 할 때 이 반드시 필요한 역할들을 꼭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듈을 심어 넣기만 하더라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많은 모델에 이제 빌드업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인수 같은 거를 모두 거절을 하고 커뮤니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전략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감성 대화 가능할 거냐?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런 AI 기술들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이 AIEX입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도 말을 배우고 있죠. 아다르고 어다른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근데 느낌이나 어떤 상상과 창조, 그리고 인간 고유의 영역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AI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의 노출만 되더라도 학습을 잘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런 노출을 어떻게 초거대 기술들이 접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으로 저희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분야를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연어 생성 분야인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시로 따왔는데 실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의사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똑똑하면서도 너무 대차게 암입니다 이러면은 좀 무섭기 때문에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디지털 아이돌, 가상 아이돌을 만들려고 하는데 모 웹툰의 그 남자 주인공의 매력을 우리 디지털 휴먼에 입히고 싶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기술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소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내 딸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면서도 나보다 더 재밌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페르소나를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디지털 휴먼 분야나 메타버스나 소셜 로봇 분야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그 해당 데이터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AI 스타일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AI의 경험을 혁신을 하기 위한 Natural Language Generation Solution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답이 없는 가치 판단의 영역을 하자는 건데요. 초거대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지만 초거대가 하지 못하는 분야는 데이터가 없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링 되지 못하는 거죠. 인간 머릿속에 있는 거죠. 우리 SK텔레콤이 스칼렛 요한슨과 때로는 스칼렛 위치 그 두 캐릭터 사이에 뭔가 3대 7의 비율 같은 페르소나로 SK텔레콤의 디지털 휴먼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그거는 구글링 할 수가 없거든요.
초거대 모델도. 즉 데이터가 없는 상황, 인간 머릿속에만 있는 상황에서는 기술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AI에 어떤 색깔을 입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 인간 선호의 영역 또는 컨셉의 영역, 이게 AI가 상용화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투박한 대화형 AI를 경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그런데 데이터를 만들면은 사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이 모델에 맞는 데이터처럼 데이터를 튜닝시킬 줄 알아야 되고, 튜닝된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키면서 모델링을 튜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서빙이 될 수 있는 인프라, 이 3박자가 갖춰져야만 데이터 드리븐 AI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잘 됐을 때 초거대 기술은 또 한 가지의 제2의 아이폰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앱 생태계도 똑같기 때문이죠. 기획을 잘하고 개발도 잘하고 디자인을 잘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하는 방식으로 현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거대가 아이폰 같은 제2의 생태가 될 때 이런 기획, 개발, 디자인을 모두 할 수 있는 팀이 있을까요? 모델링도 잘하고 데이터도 잘하고 인프라도 잘하는 팀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인프라팀, 데이터팀, 모델링팀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저희가 팀을 갖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저희는 텍스트넷 서비스라는 이제 AI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에 저희가 설립은 좀 오래됐지만 2020년에 설립 후 현재 이 정도 매출액을 확보를 하고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핵심 파트너 SK텔레콤, 카카오, CJ, 또 초거대 팀을 하고 있는 LG AI연구원, KT 이런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도메인의 내추럴 랭귀지 기술을 활용한 생성 모델을 저희가 상용화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23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 휴먼 대화형 AI가 가능하도록 레퍼런스를 만드는 모델들을 구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데이터 튜닝, 모델 튜닝 통해서 에너지 라이브러리를 해서 AI가 상용화되기 위한 그 관문들을 저희가 픽을 해서 디지털 휴머이나 메타버스 휴머노이드 쪽으로 조금 더 실사용에 가능한 모델 구현을 위한 라이브러리 모델을 좀 더 본격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